아이고 롯데야. 네,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우피입니다. 네, 오늘 참 어처구니 없는 그냥 웃기는 경기 끝에 11대 12로 끝내기 홈런 맞고 졌는데요. 사실 오늘도 뭐 내용보다는 오늘 제가 좀 카메라를 크게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아마 저와 같은 표정을 다들 짓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뭐 말보다 약간 표정 위주로 보여드리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좀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일단 참 뭐 이렇게 질 수 있나 사실 좀 웃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열받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그냥 웃겼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처구니 없게 지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일단은 참 얘기할 게 많은데 제가 한 9가지 정도로 정리를 일단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를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은 무조건 이기는 경기잖아요. 왜냐면은 승리 확률이 99.9%였습니다. 9회 말 들어갈 때. 그리고 10대 5로 리드를 하고 있고 이제 9회 말이면 솔직히 질 수 없죠. 어지간해서는. 근데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 일단은 정상적으로 경기가 진행이 돼서 만약에 이기고 끝났으면은 7회 초에 손호영 선수의 10점째 만드는 그 한 점 도망간 게 저는 굉장히 컸다고 봤고 그래서 이 점수 날 때는 저는 이거 보고 오늘 경기 잡았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계속 도망을 못 가다가 6회 도망 못 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김진욱 선수가 4회까지 던지고 내려가고 5회 6회를 한현희 선수가 완벽하게 막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SSG 그 계속 왔던 이 그 끈질긴 추격을 막아놓고 그러니까 5회 6회 끈질긴 추격을 막아놓은 상황에서 한 점을 도망갔기 때문에 이 점수는 굉장히 큰 점수죠. 그래서 정상적인 경기 흐름 같으면은 저 점수가 카운터 펀치가 돼가지고 경기를 이겨야 돼요. 그리고 2사 후에 또 좋은 흐름으로 레이에스의 안타, 나승엽의 안타, 그리고 손호영의 안타, 좋은 또 흐름으로 점수를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겼으면 이 부분이 이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문제 9회 말 얘기를 해야 되겠죠. 9회 말에 사실은 오늘 경기로서 김원중 선수는 마무리의 역할을 더 수행하기는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단 5경기 연속 부진도 부진인데 본인이 자신감이 완전히 없어진 걸로 좀 느껴지는 정도라서 그러니까 이미 자신의 공을 못 믿고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피칭으로 일관을 하고 있고 사실 그게 좀 나아져야 되는데 지난주에 악몽 같은 주를 보내고 이번 주 어떻게 보면 툴툴 털어내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더 안 좋아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팀을 위해서나 김원중 선수를 위해서나 더 이상의 김원중 선수한테 마무리의 역할을 맡기는 거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로서 좀 명확해졌어요. 저는 오늘 보면서. 그리고 일단은 9회 말을 한번 복귀를 해보면 일단 선두 타자인 오태곤 선수를 잘 잡았거든요. 2구 승부 끝에. 그리고 역시나 그 빠른 볼로 승부를 해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빠른 볼에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가면 좋을 텐데 전일산 선수한테 포크볼을 또 안타를 맞습니다. 떨어뜨리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게 김원중 선수한테 모든 타자들이 포크볼만 노린단 말이에요. 이제는 포크볼만 던지니까. 그러면 빠른 볼에 자신감을 가지고 던져야죠. 그게 안 되면 마무리가 자신의 공을 믿지 못하면 특히 본인의 직구를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고 이게 맞고 나서 이제 직구 위주의 승부를 했는데 김성현 선수한테 보이넷을 내주고 맙니다. 던지다가 6구가 이제 제구가 높았고 그냥 이러고 나니까 자신감이 더 없어진 것 같아요. 직구에 대해서 직구로 승부를 했는데 이제 보이넷이 나오니까 그러고 최지훈 선수한테 또 안타를 맞아요. 최지훈 선수한테도 초구에 포크볼 던지다 맞아요. 그러니까 직구로 포볼 줬으니까 다음 볼 포크볼 주겠지. 근데 포크볼이 한복판에 들어가면은 그냥 배팅볼이죠 사실. 그래서 안타 맞고 이제 정준재 선수하고 맞대결을 하게 되는데 정준재 선수와의 대결에서 굉장히 초구에 사실은 그 초구에 직구를 던져가지고 좌익선상에 살짝 비껴나가는 파울을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운이 좋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한 번에 더 기회를 얻었고 승부를 하다가 투투 카운트에서 이제 4구에 포크볼 던졌고 5구도 포크볼 던졌는데 사실 이 4구 포크볼도 그렇고 5구 포크볼도 거의 중앙으로 가는 이런 코스다 보니까 두 번은 안 속죠. 두 번은 안 속으니까 결국 포크볼을 맞아가지고 이제 안타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뭐가 문제일까? 결국은 포크볼 승부를 다들 노리고 있는데 이거를 넣으니까 맞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실책이 뭐냐면 정준재 선수한테 맞고는 강판을 시켰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미 연거푸 이 자익선상 타구를 초구에도 맞았고 또 결국 안타도 맞으면서 이미 자신감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냥 공을 던지는 게 두려워 보였어요. 특히 말루 채워놓고 발 푸는 것도 그렇고 이미 공을 타자한테 던질 자신이 없어진 김원중 선수였는데 이것을 더 끌고 나가가지고 박지환 선수하고 또 대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지환 선수하고 정말 치열한 11구 승부 끝에 어떻게 중견수 뜬공으로 잡아내긴 했습니다. 11구 포크볼 떨어뜨려가지고 높은 이제 포크볼을 박지환 선수가 걷어 올려가지고 희생 플라이가 됐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11구를 던지면서 그 김원중 선수의 투구수가 엄청나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미 박지환 선수하고 승부를 끝내는 시점에서 김원중 선수의 투구수가 30개가 한참 넘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네, 35개니까 30개 가까이 되고 있었네요. 네. 그러면 이미 기력을 다 썼고 특히 이 11구 승부란 정말 치열한 승부였고 포크 직구 포크. 그러니까 12구 던지면서 포크볼만 10개 던지고 직구만 1개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사실은 이미 본인이 안타나 장타를 맞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크다는 그런 피칭이고 또 피치 클락도 그냥 계속 위반했거든요. 그러니까 타자한테 공을 던질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 몰린 김원중 선수를 뭐 전혀 도와주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미 두려운 상태에 있는 투수를 그냥 방치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방치를 한 거고 어떻게 12구 승부 끝에 플라이로 잡아냈으면 그러면 이때 내렸어야죠. 왜냐면 이미 기력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12구 승부를 하면서 정말 본인은 혼신의 힘을 던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기력이 다 빠졌고 에레디아 선수가 얼마나 무서운 선수입니까? 에레디아 선수를 상대로 김원중 선수는 승부를 할 수 있는 정신도 남아있지 않고 몸도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에레디아 선수한테 2사 1, 2루 상태에서 이렇게 붙인다는 거는 사실은 경기를 던지는 행위나 다름이 없죠. 그래서 직구 포크 결국은 직구 2개 던지고 볼이 되니까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졌죠. 2개가 빠졌고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장타를 의식해가지고 포크볼만 던지게 된 거예요. 포크볼만 던지는데 3구부터 포크볼을 이렇게 계속 떨어뜨리고 던지고 하면은 결국 다 떨어뜨리는 포크볼 코스잖아요. 근데 한 개가 결국 스트라이크 존, 7구째가 거의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왔고 에리디아 선수는 포크볼만 당연히 노리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홈런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예정된 참사였어요. 이 동점 홈런은. 그래서 저는 놀라지도 않았고 그래서 놀랍지 않은 석점 홈런을 허용을 했고 결국 경기를 99.9%의 승리 확률에서 거의 더 이제 동점이 되고 말았고 이 순간 사실 경기는 어려워졌죠. 왜냐면 10대 5로 앞서던 경기를 9회 말에 동점이 됐고 특히 동점 3런 맞고 동점이 됐는데 이 경기를 다시 가져오기는 거의 힘들죠. 거의 힘든데 그러니까 박지한 선수 이후 그러니까 에레디아 선수 때만 올렸어도 제가 봤을 때 오늘 경기를 잡았을 거거든요. 왜냐면 박진 선수는 홈런은 안 맞았을 것 같거든요. 뒤에 올라온 모습을 봤을 때는. 그리고 마음적으로 이미 김현중 선수는 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것을 방치를 사실 한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게도. 그래서 이거는 정말 너무나 안 좋은 운영이 나오고 말았고 그래도 박진 선수가 뒤에 나와가지고 2루타를 허용했습니다만은 다행히 이제 불을 끄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상황들에서 뭐 10회 초에 뭐 그냥 3자 범퇴로 끝나고 그다음에 10회 말도 박진 선수가 삼진 3개로 잡으면서 씩씩한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이런 투구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있었는데 9회 말에 그렇게 김원중 선수를 내버려 두었다는 거에 대해서 더욱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죠. 저는 사실 이때 그 10회 초부터는 야구 안 보고 있었고요. 네. 그 올림픽에 BMX 사이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진짜 멋있던데. 네, 그거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11회 초도 역시나 무기력하게 삼진 공격에서 이게 뭡니까? 예. 그렇고 네, 삼진 먹고 근데 용케도 또 11회 말에 송재영 선수가 올라와가지고 삼진을 멋지게 잡아냅니다. 예, 그리고 김도균 선수가 올라와서 박지환 선수까지 잡아내면서 일단 11회 말까지 잘 마무리를 해놓았는데 12회 초에 극적으로 또 한 점을 내요. 김민석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가고 또 장준영 선수가 번트를 됐는데 이게 3루수 누구였죠?
너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삼루수 선수가 또 수비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면서 또 안타가 만들어집니다. 예. 실책이 끼인 것 같지만 사실 안타로 기록이 됐고, 그다음에 나승엽 선수가 정말 힘든 기적의 번트 성공을 해 주면서 2사 2-3루 깔아 놓고 노진혁 선수 고의 사구, 종훈 선수가 정말 값진 희생 플라이를 때려내면서 12대 11로 역전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뒤에 사실은 이 한 점은 정말 귀중했는데, 근데 뒤에 박승국 선수가 너무나 허망하게 삼구 삼진에 헛스윙 헛스윙 3번 하고 삼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현상이냐면 이미 체력이 완전히 방전이 된 상태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박승국 선수는 체력이 모자란 선수예요. 그래서 이 폭염 상황에서 박승국 선수는 이미 많이 지쳐 있고 수비에서도 정말 오늘도 실책하고 했지만, 박승국 선수를 탓한다기보다는 이미 체력이 바닥이 난 박승국 선수를 이렇게 선발로 방치하고 있는 김태형 감독이 솔직히 많이 좀 지책을 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헛스윙 3번도 뭐냐면 힘이 없으니까 그냥 배트가 못 내는 거예요, 제대로. 그냥 스윙이 안 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본인도 사실 빠른 볼 승부 들어온 거 알고 있고 본인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몸에 힘이 없으니까 이게 방망이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건데, 이것을 이게 방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방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솔직히 제가 화가 납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박승국 선수를 사지로 몰아놓고 있는 기용이에요. 이건 사실 따지고 보면은. 네. 물론 유격수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말 한 경기도 안 빼주고 지금 매일같이 선발 유격수로 내고 있는데, 이 폭염 속에서 사실 박승국 선수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원래 체력도 안 좋은 선수인데.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찬스에서 3구 3진으로 허무하게 물러나고 나니까 한 점을 간신히 내긴 했지만은 전혀 이 경기를 잡는다는 생각이 솔직히 안 들었어요. 그리고 12회 말에 에레디아 선수한테 보이는 내주면서 스트레이트 보이는 내주면서 좀 참사의 시작을 알렸고, 최상민 선수한테도 몸에 맞는 볼, 번트를 되려고 하는데 또 몸에 맞는 볼 내주면서 무사 1, 2루 이미 거의 끝내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김도규 선수가 내려가고 현도훈 선수가 올라오는데, 여기서 하늘이 도왔는지 이 김민수 선수의 2구가 현도훈 선수의 글러브로 빨려 들어가면서 네, 더블 플레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도훈 선수 본인도 자꾸 놀랬어요. 네, 전혀 생각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2사 1루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오태곤 선수가 오늘 3안타 경기를 하고 있었죠. 타격감이 좋았고, 그리고 오태곤 선수도 한 방 있는 선수이지 않습니까? 힘이 있는 선수고. 네, 올 시즌 홈런은 3개를 기록하고 있지만, 소위 말하는 그 손목힘, 개파워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한 방을 칠 수 있는 유형의 선수란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좀 개인적으로 그 불안했던 게 뭐냐면, 현도훈 선수가 그 너무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이사를 잡고 자기가 이제 세이브를 할 상황이 갑자기 돼버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힘이 들어진 게 느껴질 정도였고, 그렇다 보니까 이 힘이 들어간 공들이 자꾸 이제 몰려 들어간 거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5구째 슬라이더를 던졌는데 이것이 한복판 높은 공에 몰리면서, 그러니까 슬라이더가 이렇게 한복판 높은 곳이 무조건 홈런이죠. 그냥 찍혀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끝내기 홈런이 됐고, 사실 크게 놀라운 그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손노훈 선수가 너무 흥분을 한 게 보였고 자제력을 잃은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또 아쉬웠던 것이, 그러면은 좀 이 극적인 더블 플레이 이후에 그 어떤 벤치의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벤치의 마운드 방문이 다 소진됐다면, 이게 제가 정확한 룰을 모르겠어요. 한 경기에 벤치에 그 마운드 방문 제한이 아직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아니지 않나요? 내년부터 그 총 경기에 5번인가? 하여간 그렇게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뭐 벤치에서 방문을 하건 아니면 손성빈 선수가 방문을 하건 하여간 이 흥분한 현도훈 선수를 좀 가라앉혀줄 필요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왜냐면 현도훈 선수도 경험이 많은 선수는 아니죠. 나이는 적지 않지만, 근데 프로 경력이 많은 선수는 사실 아니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이 지금 가지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을 한 게 보였거든요. 그러면 한 번 좀 끊어주고 좀 그 침착해라는 어떤 사인을 줄 필요가 있었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그냥 흥분한 상태로 공을 던지게 하니까 끝내기 홈런을 맞고 말았죠. 그래서 아, 그래서 오늘 경기는 참 이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냥 웃겼습니다. 마지막 끝내기 맞고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겠지만, 그래서 화가 나는 거는 9회 말에다 화가 났고, 그러니까
김원중 선수가 무너지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두가 지켜봤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화가 난다기보다는 그냥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점도 지키지 못하는 마무리 투수에서 일단 어이가 없었고, 그 다음에 그 5점도 지키지 못하는 마무리 투수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고 스스로 자기 공을 전혀 못 믿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지경인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그 벤치의 어떤 움직임, 어떤 벤치의 무지몽매함도 굉장히 어이가 없었고, 예, 그리고 그 충분히 경기를 이기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9회 말 상황에서, 그러니까 끊을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었고, 또 어찌저찌 2점을 주고 이제 원아웃만 남은 상황까지 이끌어냈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하고 요행을 발한 벤치의 경기 운영 자체가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경기 자체가 너무 사실 안 좋은 경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경기라는 게 롯데만 못한 게 아니고, 사실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SSG도 그렇고 양팀 모두 다 너무나 저질 경기를 사실 했어요. 네. 오늘 에라가 3개씩 나왔는데, 에라를 떠나가지고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진 게 너무 눈에 많이 보였고, 양팀 선수 전부 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경기가 되나라는 생각도 솔직히 많이 들었는데, 근데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솔직히 양팀 선수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고 체력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건 전 좀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롯데만 이 문학 경기만 그랬던 게 아니고 정구장이 다 난리가 났잖아요. 이건 날씨가 너무 지금 살인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봐요. 예,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뭐 어제 경기도 그랬지만 더 집중을 하지 못하고 한 것은 롯데 쪽이었다라는 거가 좀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좀 위안거리를 찾아보자면은 김지욱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사실 결과만 놓고 보면 좋은 등판이라고, 좋은 피치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4이닝 동안 5피안타 5실점 4자책 2사사구 3사 4삼진 90한개인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전체적으로 수비도움도 너무 못 받았고요. 왜냐면 4회에 윤동희 오늘 실책을 4회에 박승우 윤동희 선수 2명이 4회 하면서 사실은 김지욱 선수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또 맞이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것도 면죄비고 있고, 그냥 실책을 빼놓고도 좀 전부 다 몸이 무거워 보였어요, 선수들 자체가. 그래서 투수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있었는데, 근데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와르르가 안 무너지고 어떻게 어떻게 김지욱 선수가 버텨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해줬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악재 속에서도 어느 정도 자신의 투구를 마친 거에 대해서는 그냥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현희 선수가 5회에 올라와가지고 2이닝 2피안타 무사사고 1삼진 무실점 27개 던졌는데 완벽한 피칭이었고, 한현희 선수의 이 2이닝 무실점 5회 6회를 막아줬기 때문에 사실은 7회까지 한 점 나고 이기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졌지만. 네, 그래서 사실 한현희 선수가 올 시즌에 해주고 있는 활약은 단순히 숫자로만 나오는 그 가치의 2배 정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지금 선발 중간 왔다 갔다 하고 진짜 뭐 롱맨도 했다가 필승조도 했다가 지금 5만 팀의 똥을 다 치우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마구잡이 기용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 성적을 기록해준다는 거 너무나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현희 선수가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좀 미안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불펜 투수가 지금 WAR에 1.15를 쌓았는데 사실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현희 선수가 지금 명확한 그런 보직도 없는데 마구잡이 기용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WAR을 기록을 한다는 거는, 예, 그렇고 FIP 수치를 한번 보고 싶은데 아마 FIP는 수치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팀 선수들은 수비 도움을 전혀 못 받기 때문에 보통은 수비 무관 평균 자책 FIP 수치가 더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 보자, 24시즌 네 한번 보면은 FIP가 4.12. 비슷하네요 또. 네, 근데 이게 실책으로 기록 안 된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숫자 이상으로 한현희 선수의 기여도는 엄청나게 크고, 올 시즌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투수 2명이 이어서 3번째로 팀 기여가 높은 투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타선에서는 윤동희 선수가 4만타, 네, 또 홈런 3런까지 때려냈고요. 네, 좋은 활약해줬고, 그 다음에 인상 깊었던 것이 한성빈 선수가 대타로 나와서 안타 치고 나가고 붙은 상황에서 윤동희 선수가 석점 홈런을 때려냈거든요. 그래서 한성빈 윤동희는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게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것 같고, 고승미 선수가 뭐 디이트 경기, 그 다음에 전준우 선수가 4만타,
네, 경기를 했고 그 전준우 선수가 어제 경기를 기점으로 조금 올라오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참으로 다행인데 이러나 저러나 지금 사실은 저는 그래도 하위 타선 가면 좋겠긴 한데 3번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김태형 감독의 성향도 그렇고 그래서 이왕사 3번에 있는 거 잘해주면 제일 좋죠. 그래서 뭐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레이스 선수가 역시나 멀티히트 경기 기록을 해줬고 그다음에 손호영 선수가 오늘 홈런 포함 4만타 경기 2루타도 한 개 때리고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귀를 하고 영 좋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였는데 오늘 좋은 활약을 했고 그다음에 정훈 선수도 2안타 홈런 한 개도 때렸고 이런 모습 보이는데 오늘 사실 홈런도 많이 나왔고요. 근데 물론 이제 손호영 선수의 홈런이나 정훈 선수의 홈런은 소위 문학 홈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이기 때문에 살짝 넘어간 홈런이긴 했는데 아무튼 그것도 홈런은 홈런이니까요. 뭐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 경기 제가 보고 전반적으로 좀 느낀 게 그 타구들이 전반적으로 막 잘 맞은 느낌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이상하게 이게 좀 계속 멀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타가 아니고 다 먹힌 느낌의 타구들이 다 멀리까지 가길래 이 뭐 바람이 부나 아니면은 무슨 이게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더 멀리 가는 그런 게 있나? 뭐 상층 기류 같은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아무튼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양 팀이 뭐 엄청나게 많은 안타를 때려내고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롯데가 20개 안타, SSG가 13개 안타 때렸는데 이상하게도 이 중에 와 진짜 잘 때렸다 싶은 타구는 몇 개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이상한 경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지금 팀이 뭐 결국 꼴찌를 향해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디 보자 순위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지금 오늘 키움이 이겼으면 꼴찌가 됐을 거예요. 네, 지금 41승 54패 3무 네, 4회 3푼 1이고 네, 지금 키움 꼴찌하고 한 게임 차에 9위를 달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는 뭐 희망 시즌은 사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죠. 7위하고도 6게임 차가 나니까 사실상 뭐 8, 9, 10위 안에서 놀다가 끝날 건데 뭐 꼴찌를 해버리는 게 차라리 나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차라리 돼버렸는데 근데 솔직히 저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8, 9, 10위 안에서 이제 이 세 팀이 놓이게 됐는데 롯데가 꼴찌를 해가지고 그 1순위 드래프트를 가지고 가면은 그 선수는 무슨 죄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드는 게 뭐냐면 키움은 육성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올 시즌 또 신인들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키움으로 1순위 선수가 가면 분명히 메이저리거까지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롯데에 오면 또 그저 그런 선수로 되고 없어질 확률이 너무나 높거든요. 이 팀의 1차 지명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담이 아니고 한국 야구를 위해서 그냥 롯데가 8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어차피 탑 유망주를 받아도 못 키우기 때문에 물론 진짜 탑 유망주는 그냥 박아놓으면 알아서 큰다는 얘기도 많긴 하지만 근데 이 팀의 역사를 봤을 때 그리고 진짜 엄청난 재능을 가진 선수가 1순위라면 키움에 가가지고 메이저리그 사관학교를 밟는 게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참 이게 제가 작년에 김태형 감독 영입될 때 뭔 얘기했냐면은 김태형 감독이 왔는데도 이 팀이 안 되면 진짜 답이 없는 팀이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그냥 어떤 수도 안 되는 팀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결국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뭐 김태형 할아버지가 안 되고 뭐 히딩크 감독이 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백약이 무효고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진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이거는 진짜 사직에 터가 안 좋나?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사직에 터가 안 좋나라고밖에 이제 남은 희망은 없는 것 같고 그것마저 뭐 근데 사직을 이사할 것 같지도 않고 저는 솔직히 사직 이사하면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뭐 진짜 제사라도 지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사직동에 사직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제사라도 한번 지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안 되면 사직 야구장이 진짜 뭐 무당 불러가 제사라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좀 불가사의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미신의 영역이 아닌가. 단순히 실력이 없다라는 걸로 설명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야구를 2005년부터 제대로 봤으니까 20년 정도 봤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든 게 다 사람도 바뀌고 뭐 선수도 바뀌고 코칭 스태프도 바뀌고 프런트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20년 동안 똑같은지 난 진짜 너무 신기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답은 해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롯데 그룹이 이 팀을 해체시킬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해체를 하게 하려면은 진짜 무관중 운동밖에 없는데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뭐 낭만이나 신경 쓰면 좋겠고
그냥 모르겠어요. 이제 그냥 이 팀에 와 있는 선수들은 무슨 죄인가 싶고 뭐 이 팀 야구를 보는 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러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또 오늘 경기는 뭐 실수가 나오는 경기였다. 정말 뭐 쓰레기 같은 경기였다라는 것도 뭐 모자랄 정도의 경기였고 김원중 선수는 이제 마무리론 더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팀과 선수를 위해서 모두 다 안 되는 일 같고 그냥 올 시즌 어차피 끝났으니까 그냥 뭐 미련 가지지 말고 그냥 그 실험해 볼 수 있는 거 다 실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휴 그렇고 내일 경기 뭐 박세웅 선수가 선발인 걸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 이미 시즌이 끝났다고 좀 보기 때문에 뭐 기대를 하고 또 앤더슨 선수네요 상대 선발은. 앤더슨 선수가 좋은 투구를 지금 7승 1패예요. 너무나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뭐 지겠죠? 아니다. 근데 이쯤 되면 또 한 경기 이깁니다. 아무 생각을 안 할 때 갑자기 잘해요. 예,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기면 뭐예요? 근데 어차피 뭐 꼴찌를 한 게 하고 있는데 꼴찌도 하면 안 돼. 그냥 파리해. 네, 아무튼 요랬고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 뭐 이런 경기였고 그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좀 김원중 선수의 삭발한 사진이 어디 떠들어가지고 그냥 올려놨는데 그냥 뭐 잘하고 못하고에 떠나가지고 이쯤 되면은 본인이 욕을 덜 먹기 위해서라도 좀 머리를 밀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스포츠형 머리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안 그러면 김원중 선수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괜히 머리 때문에 안 먹을 욕을 더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머리를 자를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고 맨 처음에 머리 기를 때 기부한다고 길렀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본인의 어떤 루틴 그냥 징크스 같이 된 것 같은데 이제는 머리가 길어서 잘하는 그런 징크스는 끝난 것 같고 이제는 시원하게 또 새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경기 연속으로 뭐 물론 세이브는 아니죠. 이제 세이브 상황이 아닐 때도 있었으니까 5경기 연속으로 물론 세이브와 다름없는 경기를 했다는 거는 마무리로서 이미 4행 선고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정말 새 출발을 해야 돼요. 김문수 선수가 다시 정말 절시부심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들 고생 많으셨고 날씨 더운데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네, 올림픽 보면서 또 기분을 정화하도록 합시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알코올 떼오피였고요. 네, 아이고 예, 뭐 시원하게 뭐 마시거라도 한 개 드시고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